예, 안녕하십니까. 저 세무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김용범 세무사라고 합니다. 사업을 진행했을 때 세금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것을 알면 좀 좋아요. 인격이 개인으로서 사업을 하느냐, 법인이라는 법 인격을 새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느냐, 이 차이 것뿐인 거고, 세부담 차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자는 신뢰도 향상, 매출이라든지 투자받기 용이함이라든지 그걸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법인으로 가는 게 좋아요. 타인 면제로 돈 받는 행위랑 그 다음에 매출 누락하는 부분이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세무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김용범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세무사님을 모신 이유는 창업가들이 알아야 하는 세무 상식에 대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좀 준비해봤어요.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희 서진 대표님께서는 네. 저희가 비상관리 네. 그런 사업관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네. 지금 영풍고지야 2층 여기 컬처의 라운지를 오픈하시는 겸해서 네. 놀러 오시기도 했고 맞아요. 놀러 오는 겸 단순히 노는 것보다도 네. 고객님과 같이 이런저런 좀 유익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네. 자리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네. 좋은 분들 잘 기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네, 그러면은 저희가 다양한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일단 스타트업들이 알아야 하는 세무 상식, 프리랜서들이 알아야 하는 상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재산세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그럼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개인 사업자와 그 법인 사업자의 그 전반적인 세금이 어떤 종류가 있고 개인 법인이 뭐가 다르다를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개인과 법인을 좀 구분하기 앞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세금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것을 알면 좀 좋아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이 발생하는데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1년에 한 번 1년 농사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세금인 개인으로 치면 종합소득세, 법인으로 치면 법인세라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많게는 4번, 적게는 2번에 대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내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부가세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친숙한 세금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건비, 그러니까 프리랜서나 일용직이나 직원들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원천세,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이랑 법인이랑 다른 점은 인격이 개인으로서 사업을 하느냐, 법인이라는 법 인격을 새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느냐, 이 차이인 것뿐인 거고 세금 효과는 좀 비슷할 수는 있어요. 정말. 사업 관리 입장에서 좀 다를 뿐인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법인이 훨씬 세율이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약간은 조금 함정이 있을 수가 있는 게 법인세율 자체는 낮아요. 당기순이익이 2억까지는 10%, 2억부터 200억까지는 20%, 그 이상은 22%, 물론 25%도 있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개인세율은 최대 세율이 45%까지 돼 있거든요. 8,800만 원부터 1억 5천까지는 35%예요. 1억 5천부터 3억까지는 38%고요. 그렇긴 하지만 법인세 자체는 세율이 낮은데 법인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대표님에 대한 또 네. 급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세, 즉 종소세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더하게 되면 세부담 차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세부담 입장뿐만 아니라 사업자는 신뢰도 향상, 매출이라든지 투자받기 용이함이라든지 네. 이런 종합적인 관점을 따져서 법인에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경우도 부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법인을 전환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근데 이런 분들은 꼭 법인으로 넘어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누가 봐도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게 세법상 기준으로는 이제 성시사업자에 도달을 했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데요. 매출 1, 2억, 2, 3억 정도 나오는 수준에서는 네. 꼭 법인으로 넘어가는 필요는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매출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업이라고 한다면 기준점이 10억이고 전문직이나 네. 일반적인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5억이에요. 그 다음에 도소매업, 요즘 쇼핑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매출 기준이 15억인데 그런 기준을 넘어가시는 분들은 법인에 준하게끔 어서 세무적으로 관리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게 성실사업자 기준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법인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그 전에 그 매출에 미달하시는 분들은 네. 개인 사업자가 오히려 세금보다 조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꼭 필수는 아니다.
대표 금액을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아무 대표이사를 할지라도 네. 가져가기가 좀 어렵다. 네.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대표이사가 뭐 적극 준비 없이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하게 되면 네. 가지급금이라는 부분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받게 되고요.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인출하지 못하게 돼요. 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이사가 어쨌든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대표이사로서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네. 급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뺄 수가 있어요. 네. 세금을 줄인다기보다는 네. 법인 통장에 법인에 있는 예금이나 금액을 내 개인 통장으로 적법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생각인 거죠. 이 챕터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그 사업활성들 제일 궁금해하는 게 국세청 세무조사가 한 번에 왔을 때 내가 뭘 주의했어야 되냐 제일 궁금하시거든요. 조사가 한번 들어오면 뭐 팔자 뚫리기 때문에 조사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되겠지만 이런 행동이 세부 리스크를 굉장히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요. 개인이든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타인 명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쓰는 겁니다. 김용범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면 제 명의의 계좌를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게 아니면 내 배우자라든지 다른 가족, 친구 명의로 돈을 받게 되면은 그게 매우 위험할 수 있는 행위니까 이거 방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것만큼은 절대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매출 누락하는 것입니다. 1, 2년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데요. 3년, 4년 이게 반복되면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차라리 비용을 막 바닥에 상하는 방식은 어찌 보면 이거에 비하면 좀 다를 수 있을 정도로 타인 명예로 돈 받는 행위랑 그 다음에 매출 누락하는 부분을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트 1은 누구나 궁금해하는 그런 세무 상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